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67%, 코스닥은 2.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이 기관들의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잘 나갔고, 그럼 우리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팔아먹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엔비디아 이 AI 거품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던 그런 찰나에 구글이 나서서 뭔가 재미나의 스릴을 통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 시장에 AI 거품론이 다시 좀 싸그라지면서 AI 성장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좀 미국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조금 다르죠. 엔비디아가 잘 되면 여기에 반도체 팔아먹으면 되고, 구글이 잘 되면 여기에 반도체 팔아먹으면 되고, 어쨌든 계속 이런 거품이 일어나서 누구든지 잘 되라,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또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고, 또 하나는 연준에서 12월 금리 동결할 것 같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인하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내년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를 갖다가 내릴 거라는 그런 또 기대 심리까지 막 합쳐져서 가까이에는 12월달 금리를 내릴 거다, 또 그리고 내년에도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지금 퍼지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특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를 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 매매는 여러분들께서도 늘 알고 계시지만은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 또 이게 연속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그런 겁니다. 특히나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 쪽인데 지금 전기전자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그럼 금융투자는 그 물량을 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 금융투자 매매가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시가총액이 크니까 시장 지수가 올랐다, 이런 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중소형주 요거 매집을 했다, 요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을 거니까 그쪽 상황 잠시 살펴보면은 오늘은 비차익 거래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 비차익 거래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지표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 음악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퀄라이저 막 조정을 하더랍니까? 버튼들을 이렇게 저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요 조건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사라 팔아라, 이런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 설정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가 개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사람의 의도가 개입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선물 쪽으로 계속 샀단 말입니다. 이 가격을 지금 들어 올린 거지, 쭉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싸네, 이렇게 된 거지. 싸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건데 거기 오늘의 이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누가 이걸 갖다가 많이 선물을 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에 비해서 현물에서 지금 사고 또 선물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저거 나름대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물량을 갖다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떠넘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기술적으로 해서 돈 자랑질을 해가면서 있는 놈들의 스타일입니다. 저거 투자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저거가 개인들이 받아주면, 기관들이 받아주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금융투자라도 이용을 해서 선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저거는 팔아먹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돈이 많으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저거 일이고, 우리는 거기 우리하고 세당상이 없는 거고요. 그냥 저거 가지고 노는 거고, 우리는 중소형 요거 보면 돼, 요거.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외국인들은 돈이 뭐 많아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놀고 뭐 그저 해 처먹네, 한국은 ATM이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또 우선 조금 더 뭐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좀 비꼬듯이 뭐 빚내서 주식 사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책 실현해서 나가네 이래 나가면은 그거는 그 사고방식 걸러 먹은 놈이라니까. 원래 세상을 갖다가 삐딱하게 보는 놈들은 어떻게 봐도 삐딱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 뭐 저희들은 이제 살만큼 너무 살아가지고 남이 요구하면은 이 새끼 뭐 그런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또 어릴 때는 아무래도 남 시선이 많이 신경이 쓰인다 아닙니까? 그 집 애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하고 다녀도 니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든 욕을 한다고, 찾아서라도 욕을 한다. 우리 또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팬들은 어떻게 봐도 국민의힘 욕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떻게든 뭘 해도 민주당에도 욕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칭찬할 마음이 없는 거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니한테 애당초 관심이 없는데 뭐 걔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네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는 거다.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생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저거 나름대로 저렇게 돈 벌어 먹으려고 지랄하는 거고, 저거 그러다고 말든 그건 저거 사정이고, 우리는 중소형주 치다 보면 된다. 뭐 대충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소형주도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좀 보여드렸죠. 중형주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2022년 이 중반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사고만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중소형주도 뭐 뜯어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갖다가 참 찾기는 어렵다. 그 중에 오르지 않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가는 게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최근에 조금 가는 게 있고, 유통 관련해서도 좀 가는 게 있고, 최근에 테마성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일부 조금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찾을 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중소형주 좀 몇 개 들여다보면은 일단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아요. 이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들어오는 건데, 그럼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조금 눌림목 뭐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돈이 들어와서 브레이크 걸렸다가 잠시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좀 보니까 확대를 좀 해보면은 들어왔다가 이렇게 조금 눌려가지고 있죠. 이건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 형제들 다 그래요. 에코프로머티도 보면은 들어오다가요 잠시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죠. 이런 건 이제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거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딱 걸리고, 옛날에 뱅케 금융지주 가지고서 이거 공식이라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딱 그 지점이 와 있잖아요. 2차 전지에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오늘 관심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에코 형제들 그거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휴겜스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또 그리고 카카오도 뭐 괜찮죠.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나 솔루션이 또 괜찮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거는 일단 추세가 좀 꺾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런 겁니다. SK 바이오팜 이것도 오늘 좀 올랐는데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세 진행 중이고 상승 여력이 있죠.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신규 조건은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어제 NC소프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NC소프트 좀 오르던데 잠시 좀 볼까요? 아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NC소프트 가능하면은 이렇게 주가를 좀 쌀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쌀 때 이때. 그래야 뭐 어떻게든 물려 있어도 해법이 있는 거지. 예전에 2차 전지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찍혀가지고 지금 뭐 난리지근데, 이때 사람들이 살라고 지금 눈이 돌아갔었잖아요. 저도 기억한다니까. 이때 우리 장모님하고 돼지국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장모님하고 저하고 식사하고 있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뭐 빚을 갖다 2억인가 뭐 대충 그 정도 되는데 땡기가지고 2차 전지 이거 몰빵했다고, 남자는 이 정도는 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허세를 막 부리고 있었다고.
그분들이 뭐 중간에 손절을 했는지 몰라도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반대매매 당했다 그러면 손실이 아주 대단했었겠죠. 이런 이제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숙제가 앞으로 더 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위험 부담이 한 방향밖에 없거든. 굉장히 좀 내 혼자 가야 되는 외로운 싸움이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NC소프트처럼 이런 거 뭐 적당한데 이렇게 끊어 사놔면은 나도 그렇지만은 나 이전에 들어와가지고 물린 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라고. 걔들이 평균 매수단가 이만큼인데 이거 지금 수익 내려고 그러면 나빠도 지금 좋다고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쁜 것도 지금 좋다고 해야 되고 음식점 가서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어쨌든 지금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싸게 살면은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싼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몇 종목 봤잖아요. 이런 거.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것도 세력대 오른을 매집하기 왜 없겠어요. 세력대 오늘 이만큼이나 매집했는데 중소형주 왜 그랬냐고. 엄청 많지. 기관들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2만원 업종이 왜 없겠어. 근데 찾아올 수는 있지만은 많이 올랐다 이거. 그죠? 이만큼이나 지금 사서 이만큼이나 지금 올라 있는데 종목을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뭐 답답한 이렇게 되면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본 사람도 있고 뭐 계속 본 사람도 있고 보다가 뭐지 지 기분 나쁜 말하면 나가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난 신경 안 쓴다고. 걔들은 걔들이고 나는 신경 쓰는 사람 누구냐면은 내하고 십몇 년을 같이 했던 사람이 뭐 얼굴은 안 봤지만은 댐댐이는 알거든. 댐댐이는 뭐 댓글로 감사라도 인사라도 할 줄 알고 사람의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내하고도 코드가 맞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내하고 같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금에도 2019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기간 이렇게 같이 있었던 분들께서 그럼 주식을 들고 있을 거잖아. 그럼 그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종목들은 아이고 현금 들고 있으니 그래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라도 생각하면 해봐라 이거야. 다른 건 이미 올랐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앞서 본 2차 전지 관련처럼 SK 하이닉스처럼 뭐 위험하니 이거라도 보는 게 어떻겠노 이 느낌이고.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그 이전에 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뭐 손해가 보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뭐 계좌에 뭔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금도 좀 들고 있는 거고. 이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분들한테 내가 조언을 하는 거지. 그 나머지 분들한테 뭐 내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회원을 모아가지고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신규 회원 그러니까 내 구독 좋아요 이야기도 안 하잖아. 유튜브 이걸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마음은 내하고 오래 하셨던 분들께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내 나름대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분들하고 유종의 미를 맺어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잖아. 왜냐면 워런 버핏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거든. 나이가 60 넘었어요, 이제 세상에. 그전에는 어떤 로컬에서 명성을 얻었겠죠. 워런 버핏이 1억인데, 튀어나가지고, 요까지지. 뭐 집안도 돈은 좀 있었더라고, 처음부터. 또 머리도 좀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 워런 버핏이. 뭐 대학 다니다가 뭐 투자 뭐 서성 밑에 좀 배우다가 요 기간 동안에는 로컬에서 좀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게 60 넘어서 환갑이 지나가지고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거요. 그렇잖아요. 그럼 투자를 지금 몇십 년을 한 거죠. 오래 하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투자 연구원에 16년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날 거고, 또 그런 분들에 겹쳐서 내만 하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은 뭐 로컬조차도 아니지, 그냥 자기 집안에서 약간 제 주식 투자 좀 한다더라 그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못 내겠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주식 투자만 망한다는 분위기고, 돈 좀 벌었다 하면은 형님아 뭐 오빠야
누구야 돈 좀 빌려도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돈 벌었다는 이야기도 못 하겠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좀 쌓일 거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성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내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우리 아빠한테 배웠어요. 이런 배웠겠냐고. 금융 쪽에서 일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도 지금 당장 뭐 싱가포르에 가서 나중에 어떤 꿈을 펼쳐본다든가 아니면 두바이에 가서 한번 꿈을 펼쳐본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몰라도 뭐 3, 40년 후에 애들이 만약에 절대 안 될지 몰라도 이런 좀 알리게 되면은 그 이전에 우리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고. 그럼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지금 뭐 오렌 버핏 뭐 여러분들 뭐 알기는 알았냐고. 돈 벌었다 하니까 그 사람 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쳐다보고 있는 거고 주식으로 벌었다 하니까 뭐 한번 해보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고. 지금은 뭐 유명해질 이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잘 되고 우리 애들도 뭐 잘 되고 해서 뭐 시간이 지나서 한 2030년도 지나고 또 큰 위기 한번 오고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뭐 여러분들 스토리를 갖다가 성공 스토리를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때 되면은 진짜로 우리가 좀 꿈꾸었던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돈도 좀 벌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죽을 겁니다. 왜 죽냐면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데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들 나 너무 그거 싫다. 그럼 좀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표 받아먹는데 선동을 하니까 이게 나 이 사회 이게 너무 싫다고 그게. 그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태동기라고 태동기. 그럼 인공지능이 뭐 되면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잖아. 근데 이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뭐냐면 최적화를 엄청 잘 시켜요. 최적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교통 우리가 말하던 그 신호등 같은 거지 신호등. 아니면 뭐 어떤 교차로가 있으면 뭐 순차적으로 저 신호를 잠갔다 열어주고 뭐 출퇴근 시간에는 잠갔다 열어주고 어떤 교통의 흐름을 예상을 해서 좀 열어주고 잠가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 로직을 짜가지고 신호 체계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 우리나라 전체 교통 시스템을 갖다가 분석을 쭉 해보고 최적화 작업을 해 나간다 그러면 그때그때 뭐 도로가 끊기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마다 전부 CCTV 다 달려서 상황 모니터가 가능한 거거든? 그럼 어디가 지금 또 시간 흐르다 보면 뭐 교통 트래픽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그런 데이터도 다 있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쭉 들어와서 이걸 갖다 최적화를 시키게 되면은 엄청 지금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유익한 걸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그럼 이 관련된 로직을 짜거나 뭐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조사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날아가겠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수집처를 갖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센서 설치하는 거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최적화를 인공지능이 엄청 잘해. 인간생활이 편리해지겠죠.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체가 트래픽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면서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저 테슬라 차 들어와서 자율주행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잘하죠. 앞으로 학습이 되면 더 잘하겠죠. 택시기사가 뭔 필요하냐고. 택시기사 없어져야지. 버스기사가 뭔 필요하냐고. 버스기사가 필요 없는데 없어져야 될 직업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기 우리가 그 알람시계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 다른 사람 집 시간 맞춰서 돌아다니면서 4시입니다. 일어나세요. 뭐 새벽 5시입니다. 일어나세요. 알람하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있었습니다. 가로등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기름 램프 쓸 때 올라가가지고 램프에 불 붙이는 사람들도 직업도 있었다고.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IMF 때 그 이전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지금 북한에 또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백화점에 이런 데 가면은 앞에서 곱게 차려있고 어서 타세요 하고 엘리베이터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 안내양도 있었습니다. 돈 받고 계산해주고 버스에 한 명만 타니까 2명이 탔다니까. 여성분께서 이렇게 우리도 실제 그런 거 토큰 돈 내고 살았다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기억들 막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택시기사 있는 것도 다 자동화되면 사라지겠죠. 이것만 되나?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전력망, 지금 우리가 전기가 부족하니 뭐 이런 거 하잖아. 전력망도 똑같은 거잖아요. 흐름이잖아요. 기후가 좋을 때는 어디에서 전기 생산을 많이 하고,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원전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가 많고 그걸 어떻게 분배하고, 그걸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은 전체를 바라보고 인공지능이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련되는 인력들은 또 사라지게 될 거고, 그렇죠? 사실 그 약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약사가 인공지능 알아서 약 쫙 의사가 처방전은 그려주는데 약사가 있고 그거 필요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약사 한 명도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의사가 지금 많이 가는데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세밀한 수술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사가 뭐 필요하냐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잃거나 죽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자꾸 지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법으로 막아주기도 하고 대충 되는데 아마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한 직업이 어떻냐고. 그거 찾고 있다고. 병신진지 대가리를 써도 어떻게 그런 대가리를 쓰냐고. 인공지능을 갖다가 대체 안 되는 직업을 찾아서 난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했던 어떻게든 창의적인 좀 생각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세상이 그래 변해갈 거라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활용할 나이가 아니다. 그럼 이야기했다니까. 지금 월급 받는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 자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에 이 인공지능 산업 인자 태동기를 일으키고 아마 인간 삶을 많이 바꾸어 줄 겁니다. 앞으로 산업은 더 커질 거고. 근데 예전보다 인력은 더 작게 쓰겠죠. 그러면 기업 이윤은 더 크게 늘어날 거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로서 그걸 누리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제하고 여러분들은 뭐 머지않아 헤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그 투자가, 우리의 투자가 저보다 젊은 분들은 더 오래 할 거고, 또 자녀에게 전수해서 자녀가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그 커진 어떤 인공지능의 그 이익을 얻는 혜택을 갖다가 다 누리겠지요. 그럼 그 분들은 이제 성공하게 될 거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대체하지 못하는 거나 찾아 찾고, 인공지능 요거 대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벌어먹어야지. 차라리 인공지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올라가야지. 근데 이것도 문제잖아. 피하는 것도 결국 사라질 거고, 인공지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벌 거고,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되겠죠. 그 사람도 자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 이 도태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사회 문제가 엄청 될 거라고. 이걸 갖다가 힘이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룹이 좀 있어. 심지어 뭐 우리를 치면 약사 그룹들, 그래도 국회의원들도 많고 입법 능력이, 로비 능력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없어도 돼. 약사 없어도 된다니까. 되는데 인공지능이 다 되잖아. 근데 법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으면 걔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FTA 열리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직수입되고 하면 땡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시야를 넓게 보고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앞서 교통에 대한 어떤 최적화가 되겠죠? 전력망에 대한 게 되겠죠? 이거면 되겠어요? 유통은 안 되겠냐고, 유통. 전 세계 유통. 유통도 되겠죠? 그럼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내 교통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뭐 항공, 배 이런 것도 인프라에도 인공지능이 투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물건들도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퍼져나갔죠. 그러면 돈을 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면 내가 전 세계를 상대하는 거 똑같은 위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월급의 50%를 뭐 뺏어간다. 똑같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있으면은 빵원이다. 그럼 나 싱가포르 가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그러고 넌 싱가포르보다 사람 많으니까 난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 없는 데 가서 할란다. 그것도 되지. 그렇잖아요.
뭐, 그 세금 좀 내더라도, 뭐, 환경이 좋으니까, 난 자연이 좋으니까, 난 도시가 좋으니까 뉴욕에서 있을란다. 이런 것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도전적인 생각이 되는 거고, 국가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국가, 우리나라로 유인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국가를 더 부흥하고 발전시킬 건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뭐도 되고 하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기업 많이 정리된다. 지금 요즘 현대차도 뭐 좀 뽑지만은 기업에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요즘 만드는 공장 다 자동화해가지고 사람 몇 명 필요 없다니까. 앞으로 사람 제조 많이 잘려 나갈 거야. 계속 잘려 나갈 겁니다. 국가는 그 잘려 나간 사람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잘려 나가는 사람은 국가가 고민해서 안아준다 그러면은 그럼 국가가 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도 미친놈이야. 국가가 언제 알아서 해주냐고.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재산 탕진하십시오. 다 써버리고 하루빨리 그거 증명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은 그 노대 국민연금 받는 사람보다 돈 10원도 안 내고 어렵게 사니까 국민연금 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 이게 국가보호를 가장 빨리 받는 법이지. 이 외에 내가 어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국가가 좀 도와달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와줄 수는 없고, 미친놈이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국가의 도움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 지금 현재의 삶을 갖다 누리고, 면서 국가의 도움을,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그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고, 옛날처럼 우리가 생활 운동 때 건면자조협동 이런 이야기 했다니까 지금은 건면자조협동이 안 됩니다. 건면자조협동은 로봇가 더 건면자조협동이에요. 24시간 일도 하는데, 심지어 공장에 불 꺼놔도 샤오미 그래 생산하잖아요. 휴대폰 그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안 하고 24시간 공장에 돌아갑니다. 사람은 난리 나죠. 24시간 돌아오면 완전 구속될걸? 사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로봇은 그래, 그러니까 성실한 걸로는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순 반복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방법은 자꾸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싸기도 사고, 뭐, 주식이든 뭐든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점점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예상하는 거는, 급기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태가 되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국가는 또 돈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전 세계 어디를 뭐 상대로 해도 되니까 사업은 막 여기저기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국가로 이동해서 살기가 좋은 국가에서 모여 살겠지. 그 똑똑한 놈들은 그래 살 거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내 나라 내 땅 자꾸 하고 흥점색하고 있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우리 6.25 때도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북한 괴뢰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죽인 게 아니라 옆에 살던 이웃이 평상시에 기분이 나빴거든. 근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빨간 완장에 치워주니까 째수해가지고 지 새끼 반동분자를 죽이 붙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 중간 과도기 단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